린, 저녁 준비는 했어? 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평소처럼 낮고 굵은 톤이었지만 오늘따라 묘하게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린다오, 올해 26살입니다. 라오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국제 결혼을 통해 이곳 군산 갯벌 마을로 시집오게 되었습니다. 남편 성구와는 나이 차가 컸지만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바다 냄새와 갯벌 위에 반짝이던 햇살은 신기했고 시아버지 만수 어른은 마치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 몇 달뿐이었습니다. 성구는 수산물 유통일을 한다면서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집안에 남겨진 건 저와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낮에는 해초를 말리고 포대에 담는 일을 배웠습니다. 짠내가 옷에 배어 하루 종일 몸을 감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은 금세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누워 있어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무거운 걸음, 헛기침 소리, 때로는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는 금속성 소리. 그 순간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시골집이 원래 소리가 크게 울리나 보다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넣을 때면 멀찍이 서서 오래 지켜봤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눈길이 아니라 무언가를 노리는 낯선 기운이었습니다. 린, 힘들지? 내가 있어서 아버진 든든하다. 그 말과 함께 툭 치는 손길이 어깨에 머무를 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몸을 비켜섰습니다. 손끝이 오래 남아있는 듯 뜨겁게 그리고 끈적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며칠 뒤 시장에 함께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남편 성구는 거래처에서 전화를 받느라 멀찌감치 걸어갔고 저는 시아버지와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무심히 내뱉었습니다. 야, 린, 여긴 바람이 다르지? 내가 전보다 더 예뻐 보인다.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바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담긴 의도가 분명 느껴졌습니다. 대꾸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장의 사람들 속에서 저는 갑자기 낯설고 혼자가 된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절망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성구 옆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두 눈을 뜬 채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문 밖에서 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문고리가 살짝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저는 이불을 움켜쥔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긴장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성구는 먼저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수없이 다짐했지만 이미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성구가 술 기운에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린이 음식 솜씨가 참 좋아졌죠?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린이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니까.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길은 분명 달랐습니다. 국을 뜨는 제 손길을 따라오는 시선, 젓가락 끝에서 잠시 멈추는 순간마다 땀이 솟아났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한참 머물던 발소리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한 공허감이 뒤따랐습니다. 며칠 뒤 바닷가로 해초를 말리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야, 린. 힘들지 않니? 시아버지는 어느새 제 곁에 와 있었습니다. 굵은 손이 제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 손길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난 요즘 덜 외롭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닷바람보다 더 차갑게 피부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구는 늘처럼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금세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겠지.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짐을 나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는데 그 순간 시아버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단순히 며느리를 챙기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허리를 훑으며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얼른 몸을 떼냈습니다. 그때 들려온 그의 낮은 목소리. 린, 이제는 피하지 않아도 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터의 소음 속에서도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구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리며 묘한 긴장을 더했습니다. 저는 다시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제 정말 안 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들려오는 건 똑같았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무거운 발자국, 문 앞에서 멈췄다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소리, 그 뒤에 찾아오는 긴 정적.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분명히 누군가의 숨결이 스며 있었습니다. 린, 진정하자. 그냥 착각일 거야. 스스로를 수없이 달래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그 말과 달리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을 굽고 된장국을 끓이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시아버지가 방문 틀에 기대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길이 묘했습니다. 부드럽지만 오래 머무르는 그 시선은 도저히 가족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린. 부지런하구나. 이런 새벽부터. 목소리는 늘처럼 낮고 굵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잠이 와서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국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참, 내가 와서 이 집이 따뜻하다. 순간 어깨에 얹힌 손길이 오래 남아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툭 치고 지나갔을 뿐인데
마치 손끝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국자로 냄비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구는 술을 마시고 돌아와 곤히 잠들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문득 또다시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소리. 딸깍 문고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숨이 막혀 눈을 꼭 감고 이불을 꾹 움켜쥐었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가길. 기도하듯 속삭였지만 정적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문 하나를 두고 제 바로 곁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바닷가에 나가 해초를 널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치마 끝자락이 흔들릴 때 등 뒤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느릿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닌, 바람이 차구나. 내가 전보다 더 예뻐 보인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빛은 제 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꾸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지만 온몸이 붉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금 더 다가와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이렇게 고운 손으로 거친 일을 다 하는구나. 안쓰럽다. 저는 얼른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 배우는 것도 제 몫이니까요. 억지 웃음을 띄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제 손목 그리고 목선까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구는 골아떨어져 코까지 골고 있었고 저는 옆에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고리가 흔들렸다 멈췄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돼.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차올랐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 성구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습니다. 거실 불이 꺼지고 집은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발자국이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깍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리며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닌, 자고 있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대답하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머릿속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입술은 떨리며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문이 더 열리더니 시아지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아닌 짭조름한 바닷내음이 섞인 숨결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닌, 무서워하지 마. 그냥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얹혔습니다. 뜨겁고 무거운 그 감촉에 온몸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빼내려 했지만 손목을 따라 올라오는 그의 손길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안 돼요. 제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분명 거절이었지만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처럼 힘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제 얼굴,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닌, 내가 웃는 걸 보면 이상하게도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든다. 그의 숨소리가 귀 가까이 파고들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전율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떨림을 남겼습니다.
저는 몸을 틀어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제 등 뒤에 닿았습니다. 딱딱하고 뜨겁게 전해지는 감각에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제발 그냥 나가주세요. 간신히 내뱉은 제 말에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난 내게 손끝 하나 대지 않겠다 약속한다. 다만 내가 이렇게 떠는 모습은 잊고 싶지 않구나. 그는 손을 거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눈을 꼭 감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떠났는데도 제 손등에는 아직도 뜨거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아 이불 속에서 손을 움켜쥐며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 없던 듯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밭일을 도우며 닌 수고 많다. 하며 웃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알았습니다. 그날 밤의 손길이, 그 눈빛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잠시라도 시선을 마주치면 그 눈 안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구가 술자리를 핑계로 늦는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 둘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등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닌 냄새 참 좋다. 내가 해주는 음식은 늘 특별해. 말끝이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목덜미에 와 닿을 만큼. 순간 몸이 얼어붙었지만 국자가 손에서 떨어질 뻔한 걸 애써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 옆을 스쳤습니다. 마치 실수인 듯 그릇을 꺼내려다 닿은 것처럼.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손길이 잠깐이었는데도 허리에 남은 열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이 끓어오르는 소리조차 제 심장 소리를 덮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닌,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덕분에 외롭지 않다.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분명한 욕망이 섞여 있었고 그것이 저를 더욱 흔들리게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성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 속에 몸을 파묻었지만 귓가엔 여전히 낮은 숨결이 맴도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허리를 스쳐갔던 순간 그 감촉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미묘하게 다른 떨림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분명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성구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차가 고장 나서 오늘은 거래처 근처 여관에서 잔다. 말끝은 태연했지만 제 심장은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저와 시아버지 둘뿐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며 더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대충 차리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닌, 잠깐 이리 와봐라. 술 한 잔만 따라주겠니? 거절하려 입술이 열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단호했습니다. 마치 거부란 선택지는
애초에 없는 듯.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그는 잔을 비우더니 천천히 제 손을 덮었습니다. 굵고 거친 손바닥이 제 손등을 감싸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닌, 넌 참 고운 아이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향에서 아버지가 해주던 말 같기도 했고 동시에 너무 낯설게 야릇했습니다. 순간 그의 손이 제 뺨으로 옮겨왔습니다. 뜨겁고 무거운 손길. 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손이 따라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코끝에 닿았고 그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순간 빗소리와 함께 세상이 멀어졌습니다. 입술이 포개졌고 그 순간 제 심장은 폭발하듯 뛰었습니다. 이불 속에 파묻힌 채 저는 울고 웃고 떨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제 억눌린 신음이 한데 섞였습니다. 닌, 넌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야. 귓가에 스치는 그 한마디가 금단의 낙인이었습니다. 저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과 쾌락,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빗소리는 잦아들고 공기엔 눅진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빗방울이 그친 갯벌 마을은 고요했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시아버지의 숨결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닌, 괜찮지? 그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꿈이다, 꿈이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몸은 이미 그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던 듯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성구가 돌아와 닌, 어제 고생했지? 웃으며 물었을 때 젓가락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태연했습니다. 닌이 덕분에 외롭지 않아서 좋다. 그 말에 성구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귓가엔 여전히 지난밤의 뜨거운 숨결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낮에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빨래를 널고 밥을 짓고 바다에서 돌아온 성구의 옷을 개었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시아버지의 시선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성구가 자리를 비우면 균열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는 순간 뒤에서 다가와 허리를 감싸는 팔, 빨래를 걷어들이는 순간 어깨를 붙잡고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닌, 어젯밤 내 눈빛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저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부하는 척했지만 몸은 이미 떨림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작더미 뒤에서, 어느 날은 텅 빈 소금 창고 안에서. 늘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이 기묘한 열기를 불러왔습니다. 안 돼요.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끝은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더 대담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넌 이제 내 사람이야. 속삭였고 저는 그 말에 치를 떨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뜨거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 제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웃음 많던 26의 여인은 사라지고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입술은 비밀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욕망이야. 그런데 왜 멈추지 못하는 거지?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세찼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거센 소리에 성구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전혀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걸음. 문고리가 살짝 흔들리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뒤 창호 문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닌, 나와 봐. 오늘은 달빛이 참 좋다. 저는 이불을 움켜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가면 안 돼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마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조용히 와. 아무도 모르게. 마당 한쪽 장작더미 뒤에는 바람을 막은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등을 대고 앉으며 제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닌, 넌 이제 더 숨길 수 없어. 차갑던 돌담에 등이 닿자 온몸이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안 돼요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금세 입술 사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숨결이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이 천천히 옷깃을 헤집었습니다. 혹시 들키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짜릿하지 않나?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몸은 더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흩날리는 장작 냄새, 달빛에 비친 그의 눈빛, 모든 게 금단을 넘어선 자극이 되어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은밀한 순간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방안이 아닌 마당, 장작더미, 갯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어디서든 눈빛이 닿으면 균열이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멈춰야 해. 하지만 손끝에 스치는 순간마다 다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달빛 아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구나. 그날은 비가 내린 뒤라 공기가 더 눅눅했습니다. 성구는 술자리를 마치고 늦게 들어와 골아떨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코 고는 소리만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더 선명한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 끝에서 작은 기침소리,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낮은 속삭임. 닌, 저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안 돼. 제발 오늘은 안 돼.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방을 나섰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빗물이 고여 반짝이는 돌길 위에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등불도 없이 어둠 속에서 불타는 눈빛만이 선명했습니다. 닌, 이제는 피하지 마.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바람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곡선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거칠게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는 갯벌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달빛조차 흐려진 어둠 속 발밑에서는 지늘기 눌리는 소리가 촉촉하게 이어졌습니다. 갯벌 끝 버려진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낡은 문을 열자 비린내와 젖은 나무 냄새가 섞여 코를 스쳤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오지 않는 공간, 완벽히 가려진 은신처였습니다. 닌, 이제 더는 거짓말하지 마. 넌 나를 원하고 있잖아. 그의 말이 귓가를 파고들자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술이 거칠게 포개졌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깊게 파고드는 입맞춤, 축축한 공기와 뒤섞여 더 뜨겁게 번져갔습니다. 저는 버둥거렸지만 몸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목 끝까지 차오른 떨림은 금세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를 움켜쥐고 제 등을 벽에 밀착시켰습니다. 낡은 나무판이 삐걱거리며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지만 창고 안은 숨결과 심장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옷깃이 젖은 손에 잡히자 순식간에 풀려버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고 동시에 뜨거운 체온이 덮쳐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몸을 떨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갯벌에서 불어온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이성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갈망. 모든 게 한꺼번에 뒤엉켜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흘러든 바람은 축축하고 차가웠지만 제 온몸은 아직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쓰러지듯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가슴은 미친 듯 요동쳤습니다. 만수 어른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빨갛게 타오르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얻은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닌, 이제는 숨기지 마. 넌 이미 내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에 남아있는 뜨거운 감각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끝, 허리에 남아있던 압박감,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낮은 목소리. 모든 게 너무 선명해서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성구는 여전히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곁에 누웠지만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동시에 그 순간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죄책감이 분명히 짓눌렀는데 몸은 오히려 그 손길을 다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해?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열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구는 장에 물건을 떼러 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 둘만 남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췄고 저는 해초를 널며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끝내 다가왔습니다. 닌, 오늘은 숨지 마. 어젯밤에도 넌 내 생각했잖아. 그의 말에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억지로 부정했지만 제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 넓은 손이 허리를 감싸 앉아 저는 몸을 비틀어야 했습니다. 안 돼요. 누가 보면. 하지만 목덜미에 닿은 입술과 함께 제 저항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낮에 햇살 아래서 느낀 그 접촉은 더 위험했고 더 대담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 이건 파멸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금단의 열병 같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갈증, 후회와 욕망이 한 몸처럼 얽혀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구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스쳤지만 저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마치 내 몸과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묶여버린 듯 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지?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며 쿵쿵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고 성구는 방 안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같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낮 시아버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마. 나랑 같이 가자. 이 집을 떠나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뜨거웠던 순간들, 후회의 눈물, 그리고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갈망. 밤이 깊어지자 성구는 술에 취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거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어주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결정해. 넌 내 여자가 됐잖아. 언제까지 이 집에서 속일 거야? 저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더는 안 돼요. 입술로는 거절했지만 제 발걸음은 뒤로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칠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지만 몸은 이미 그의 품에 끌려들고 있었습니다. 우린 멈출 수 없어.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어. 그 순간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성구가 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보다 더 큰 정적이 집안을 덮쳤습니다. 성구의 눈빛은 얼어붙은 듯 차갑고 동시에 불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성구야, 이제 알았냐? 내 아내는 이미... 말끝을 채 맺기도 전에 성구는 손에 쥔 병을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성구의 울부짖음, 시아버지의 고함, 그리고 제 안에서 터져나온 절규. 모든 게 뒤엉켜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성구는 아버지를 내쫓았고 저는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린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후회와 쾌락이 한 몸처럼 얽혀 결국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하지만 이미 끝났어. 욕망은 불처럼 달콤했지만 그 불은 결국 가정을 태워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뜨거운 죄와 차가운 후회뿐이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 속에 자라지만 욕망은 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는 끝내 멈추지 못한 한 선택의 대가였습니다.